AI 업계의 판도를 정말 크게 뒤흔들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에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소스는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랄까, AI라는 새로운 대륙을 놓고 벌이는 거인들의 체스 게임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 수가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자 논의의 표면 아래를 좀 들여다보면요. AI의 미래를 좌우할 칩을 둘러싼 동맹과 배신, 그리고 순환거래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하고 영리한 자금 흐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 이건 단순 투자 뉴스가 아니라 AI 산업의 권력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들리네요. 그럼 오늘 이 거대한 체스판의 선수들, 그러니까 아마존, 오픈 AI, 그리고 기존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속내는 대체 무엇인지, 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칩 전쟁의 진짜 의미는 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오픈 AI가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움을 사용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 아마존이 어떻게 균열을 내려 하는지 그 야심찬 전략을 분석해 보는 게 오늘 대화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빅딜, 현재까지 알려진 팩트부터 좀 짚어보죠. 아마존이 오픈 AI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성사되면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6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게 된다. 정말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액수도 물론 엄청나지만 더 재밌는 건 사실 그 돈이 다시 아마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간다니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그 투자금을 받아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써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번 거래의 핵심, 소위 순환 거래의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마존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자기네 물건을 사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정상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AI 업계의 새로운 공식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오픈 AI 같은 기업은 AI 모델 훈련시키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칩 시장을 뚫고 들어갈 발판이 절실하죠. 아, 서로의 가장 절박한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아마존은 오픈 AI라는 세계 최고의 고객을 확보해서 우리 칩 성능 이 정도다라고 세상에 증명하고, 오픈 AI는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죠. 그야말로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파트너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건의 배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작년 말에 그 샘 올트먼 축출 사태 같은 내무 혼란을 겪은 후에 오픈 AI가 영리법인으로 구조 개편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족쇄 하나가 클렸죠. 족쇄요? 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우선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우선 거부권이요? 네. 쉽게 말해서 오픈 AI가 다른 회사 클라우드를 쓰려면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아, 그 조항이 사라졌군요. 그럼 이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다른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마치 독점 공급 계약이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은 슈퍼스타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영리하고 또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한 회사의 모든 인프라를 의존하는 건 뭐랄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쵸, 위험하죠. 네. 공급망을 다각화하면 안정성도 높아지고 여러 빅테크들을 경쟁시켜서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오픈 AI가 이제는 단순히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오히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플레이어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정확합니다. AI 시장의 권력 지형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오픈 AI는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성 파트너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행성을 거느릴 수 있는 항성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환거래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마존과 오픈 AI의 사례가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방식이 AI 업계에서는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건가요? 네, 완전히 자리 잡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픈 AI는 이미 엔비디아, AMD, 브로드콤과도 비슷한 형태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가장 복잡하고 재미있는 사례는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클라우드 회사 코어위브와의 관계입니다. 아, 그 사례는 저도 자료에서 보고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오픈 AI가 코어이브에 투자하고 코어이브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그렇게 만든 인프라를 다시 오픈 AI가 사용하는 구조였죠. 돈과 자원이 말 그대로 그냥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던데요. 맞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가 바로 AI 스타트업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GPT-4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한 번 훈련시키는데 수천억 원이 넘는 컴퓨팅 비용이 들어가요.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 이런 순환 거래는 자금난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하드웨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겠네요. 특히 아마존처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더더욱이요. 시장에 이제 막 내놓은 자신들의 칩을 세계 최고의 AI 회사가 써준다는 것만큼 확실한 마케팅이 없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칩 성능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오픈 AI가 우리 칩을 대규모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이건 단순한 매출 확보를 넘어서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각 플레이어들의 속내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엔스로픽에 80억 달러나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오픈 AI에 손을 내미는 걸까요? 한쪽에만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리스크 관리 방식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격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거죠. 현재 AI 모델 시장은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엔스로픽의 클라우드 모델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고 오픈 AI의 GPT 시리즈가 계속 왕자를 지킬 수도 있고요. 아마존은 양쪽 모두의 발에 걸쳐둠으로써 누가 이기든 그 승리의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는 계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이네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역시 자체 개발 칩 트레이니움의 성공에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투자의 핵심 동기라고 봐야 합니다. 엔스로픽도 아마존 칩을 쓰기로 했지만 업계의 상징성이나 기술적 요구 수준 면에서 오픈 AI가 갖는 무게감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만약 오픈 AI가 트레이니움 칩으로 자신들의 차세대 모델을 성공적으로 훈련시킨다. 그건 아마존 칩이 엔비디아 칩과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픈 AI의 입장은 명확하군요. 계속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특히 엔비디아 GPU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지상 최대 과제였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픈 AI는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무려 38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번 투자는 그 관계를 칩 단위까지 확장시켜서 더욱 공고히 하는 거죠. 또 향후 기업 공개, IPO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을 우군으로 확보해 놓는다면 IPO 시점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포석은 없겠죠. 여기서 칩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마존이 ASIC, 즉 주문형 반도체 개발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시장의 지배자인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여기서 ASIC, 주문용 반도체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스위스 군용칼하고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는 뭐든지 잘하는 만능 스위스 군용칼 같아요. 게임, 그래픽, AI 연산, 다양한 작업을 훌륭하게 해내죠.
반면에 아마존의 트레이니움이나 구글의 TPU 같은 ASIC는 오직 AI 모델 훈련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수술용 칼입니다. 아,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하나의 작업에만 특화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이나 전력 소비 면에서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AI 모델을 계속 훈련시켜야 하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범용 GPU를 수십만 개씩 사서 쓰는 것보다 자신들의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을 직접 설계해서 쓰는 게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존과 구글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체 칩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죠. 엔비디아로부터의 독립이자 비용 혁신인 셈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트레이니엄 3의 칩의 성능을 보니까 이전 세대보다 컴퓨팅 성능이 4.4배, 에너지 효율과 메모리 대역폭은 4배나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죠. 성능 향상도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결 기술입니다. 뉴런 스위치 V1이라는 자체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칩들을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묶어서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AI 전쟁은 개별 칩의 성능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차세대 칩인 트레이니움 4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유 연결 기술인 NV링크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요. 이건 경쟁사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이는 아주 이례적인 결정 아닌가요? 매우 이례적이면서 동시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영무한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우리 칩은 우리 기술로만 연결됩니다 라고 고집한다면 고객들은 기존의 비싼 엔비디아 인프라를 다 버리고 아마존 생태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엄청난 부담이죠. 아, 그러니까 NV링크를 지원한다는 건 고객들이 기존에 쓰던 엔비디아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아마존 칩을 레고 블록처럼 쉽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진입 장벽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가 아니라 대개 저희 가구 하나 들여놓으세요. 아주 잘 맞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장의 지배자와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그들의 생태계 안으로 슬그머니 파고들어서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아주 실용적이고 파괴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가 트레이니엄 칩을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마존이 큰 고객 하나를 유치했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그건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선언이 될 겁니다. 아마존의 칩은 세계 최고의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공식 인정을 받는 셈이죠. 모두가 엔비디아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철옹성에 드디어 의미 있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투자 논의를 깊이 파고들어보니 이건 정말 인재와 AI 모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컴퓨팅 파워를 둘러싼 AI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맞습니다. 이 거래가 만약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앞으로 AI 산업을 지배하게 될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 세 가지 흐름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컴퓨팅 공급망의 다각화입니다. AI 선두 기업들은 더 이상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업체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 구글, 심지어 AMD나 인텔의 칩까지 다양한 옵션을 조울질하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방금 길게 이야기했던 자체 개발 칩 ASIC의 본격적인 부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아마존의 트레이니움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에 더욱 공격적으로 뛰어들 동기를 얻게 되겠죠. 이는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AI 칩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흐름은 바로 오늘 대화의 키워드였던 전략적 순환 생태계의 확산이겠네요. 네, AI 분야에서는 이제 투자자, 파트너, 고객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금으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들어 매출을 일으키고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아마존과 오픈 AI의 이번 거래는 이 새로운 생태계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 AI 산업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려나갈지 우리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